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초반에 괜찮다가 이제 중반 이후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내용들을 보면 미증시가 괜찮았죠. 나스닥이 올라갔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대략적으로 11,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버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11,300포인트 정도인데 어쨌든 그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버텨내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우지수 주봉인데 이 120주선에서 이제 튕겨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 이틀 동안 그 위치에서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다우가 4일 연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처음으로 4일 연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도 역시 이 120주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증시가 혹시 바닥인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시간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좀 걱정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증시가 반등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에서 0.5 두 번 올리고 그 이후에는 0.25로 가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된 핵심이었죠.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걱정하는 내용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그동안에 좀 과장됐나? 그리고 이제 긴축도 슈퍼 긴축으로 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죠. 그래서 2년물 금리가 대략적으로 2.5% 정도로 내려왔고 10년물 금리도 2.75. 이거 한때 3.2 넘어가서 3.2 정도까지 올라가서 좀 투자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제 금리가 빠지면 빠지는 대로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워낙 고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면 신흥시장 쪽에 돈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올리는데, 상승하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재료들이 이제 조금씩 투자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는데,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장중에 상승 탄력을 떨어지게 만들었던 재료. 그 한국은행 총재가 연말 기준금리 2.25에서 2.5% 정도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1.75인데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최소 2번 혹은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을 저렇게 해도 그러니까 미국이 연내 예상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2.7%대 이상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한미금리가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긴축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연말에 어쨌든 한미금리가 역전되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반면에 이제 또 오전까지 밀리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금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대출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급 준비율, 대출 우대 금리 인하에 이어서 금융기관들한테 대출을 반드시 늘려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나왔는데 방역도 돈이 써야 방역을 한다. 그럼 이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삐딱하게 보는 쪽에서는 중국이 그만큼 어려운가 보다. 그러니까 억지로 숫자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 경제 지표를 살려내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라는 거는 좀 버틸 수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낙폭이 좀 제한됐었는데 이제 확인해서 시장을 이제 눌러버린 게 결국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서버용 디램 이슈 때문에 좀 눌려 있었고 휴대폰 생산량 관련된 분석도 조금 눌리는 요인이었는데, 오늘은 하이닉스 쪽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하이닉스 쪽에 노이즈가 생기면서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노이즈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좀 버티지 못하고 좀 끌려 내려가는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오늘 수급은 그렇게 나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모든 기관이 팔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안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또 기관들은 좀 매수를 했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매수한 건 아니니까, 이 정도 수급이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1,800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이 2,400억 정도 순매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쪽에 집중이 돼서 지수를 누르다 보니까 지수가 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쪽에 매도가 집중되면서 중소형 업종 지수는 플러스가 났잖아요. 대형주 업종 지수만 마이너스가 나고 이런 형태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에 이제 매도 화력이 집중이 돼서 대형주 쪽은 순매도, 중소형주 쪽은 순매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상승 지수에 비해서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정리해서 보면
오늘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이제 시장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스냅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큰 종목도 아닌데 그거 실적 가지고 시장이 거의 뭐 초토화되는 분위기까지 갔었잖아요. 또 오늘 엔비디아는 그거보다 위상이 훨씬 더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라는 게 불거졌는데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 이거 뭐 스냅보다 이게 오히려 더 심각성을 줄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이 빠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피크가 지나갔나 보다.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보다 더 큰 기업들 실적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거의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점을 치고 지나갔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데 이거 핑계로 기술주가 빠져버린다 이렇게 되면 기술주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자신감이 떨어져서 어닝 시즌이 지나가도 좀 자신감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지금 유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가 살짝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이틀 정도 거래 남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이제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나갈 거냐. 하락하면 우리 증시는 웬만하면 2600 안 깨고 그 위에서 버티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거든요. 요 구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발목을 이번 주 내내 잡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만 거의 8%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아니면 이제 피크가 지나갔느냐, 요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이제 주봉상 그 달러 차트 주봉으로 SK 하이닉스도 이제 200주선 터치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리느냐, 이제 밀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두 종목이 주 후반 다음 주에서부터 돌아서느냐, 요게 이제 중요하고, 특징주로는 게임, 창투사, 조선주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뭐 이렇게 스토리를 엮기가 좀 애매한 종목들이거든요.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름대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황을 바꿀 만한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시장 질이 썩 좋다 이렇게 보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 약했던 거는 낸드 점유율이 그리고 매출이 1분기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쪽이 한 10% 정도, 삼성은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져가지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매출도 올라가고 했는데 하이닉스가 10% 정도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유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향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제 하이닉스의 한번 차트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달러 차트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원화 차트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이제 달러로 이거를 변환을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이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그 200선, 200선에 하이닉스가 또 이제 닫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증권 HTS에서는 요걸 갖다가 이제 원화 달러로 바꾸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요 기준선에서 올라갈 거냐, 이제 웬만하면 그 선에서는 이제 딛고 올라서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선 살짝 밑으로 내려가 있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돌려지는지 요 구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밀리지 않고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하루 남았고 다음 주 넘어가는 구간 초반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반전이 나오거나 원달러 환율이 폭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환율 떨어질지는 알 수 없으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선을 버텨내고 있어요.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이제 여기서 하이닉스가 이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졌는데 이왕 때려내린 거 여기서부터 돌려지는지 요거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